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요즘 AI 혁명, AI 투자하면 다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름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실제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진짜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5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돈으로 무려 65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돈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 AI의 미래를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골드러시 때요. 정작 금을 캐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AI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모두가 엔비디아 칩에 오픈 AI 모델에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혁명의 기반을 까는 핵심 공급업체, 그러니까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기업들을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데이터 계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의 심장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지연 없이 빛의 속도로 옮기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 모델도 그냥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 바로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AI가 학습하고 또 똑똑하게 대답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빛의 속도로 공급해주는, 말하자면 AI의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짓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회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 CNBC 같은 주요 외신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거의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짜리 새로운 스토리지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바로 그 시장에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소평가된 진짜 승자라는 거죠. 왜냐?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쓸 때마다 생기는 그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회사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퓨어 스토리지는 이미 프로젝트의 키를 쥔 오라클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특히 오픈 AI랑 기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짜리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뭐 이들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저장고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걸 다 촘촘하게 연결해야겠죠? 다음으로 만나볼 회사는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신경망을 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문장이 아리스타의 위상을 그냥 한 방에 보여주네요. 웰스파고, RBC 캐피탈 같은 월가의 큰손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아리스타를 스타게이트의 명백한 승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초고속 스위치가 없으면 그 비싼 GPU 수천, 수만 개가 서로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그냥 따로 노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리스타 기술의 핵심은요, 수천 개의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지연 시간, 즉 렉을 무려 50%나 줄여준다는 겁니다. AI 성능은 결국 속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성공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 프로젝트 하나로 아리스타에게는 60억 달러,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그냥 통째로 열리는 셈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상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AI 데이터 센터는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열을 미친 듯이 뿜어내는 괴물입니다. 이 전력과 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냥 첫삽도 못 두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죠. AI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열을 식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버티브가 이 분야의 확실한 리더라는 걸요. 시킹 알파 같은 전문 투자 매체는 물론이고 시장의 큰 손인 헤지펀드들까지 버티브를 AI 데이터 센터 쿨링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리더라고 평가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들어서만 머티브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1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이 회사의 냉각 기술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버티브의 기술이 없으면 이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회사의 액체 냉각 시스템을 쓰면요. 똑같은 공간에 기존보다 2배나 더 많은 GPU를 빽빽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바로 비용 절감과 공간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괜히 잠재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 1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의 가장 큰 걸림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례 없는 에너지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 엄청난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게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아이리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뭘 새로 짓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재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한때 전기 먹는 하마로 유명했던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멋지게 변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트코인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이미 전기 설비나 부지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심지어 대부분 풍력 같은 값싼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AI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300%나 폭등했다니까요. 이번엔 좀 더 미래로 가볼까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이 에너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오클로라는 회사입니다. 오클로가 꿈꾸는 그림은 이겁니다. 작고 안전한 소형 원자로, 이른바 마이크로 리액터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력만 걱정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직접 투자했다는 바로 그 분야인 만큼 시장의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에너지 위기를 푸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이리스 에너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을 재활용해서 속도전으로 승부하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고요. 반면에 오클로는 아예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자로서 어떤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면서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개의 기업과 스타게이트 공급망에서 각각 맡은 역할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시죠? 퓨어는 저장, 아리스타는 연결, 버티브는 냉각과 전력,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와 오클로는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 뒤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들 주식은요, 시장 평균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더 크게 움직입니다. 즉, 시장이 10% 오를 때 25%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 내릴 때 25% 폭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프로젝트가 늦어지거나 갑자기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는 변수에도 아주 취약하고요. 심약한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새로운 기술 붐의 가장 초기 단계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간 과열된 리스크일 뿐일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